그 아이고, 음성은이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불편해 보여서 참가자가 기록 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차드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또 기억을 되돌려서 정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일자별로 다 그 전화기가 정리를 해 주어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겁고 특별한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브로큰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몽식 목사님, 또 주향한 교회는 브로큰 선교를 위한, 브로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오직 그 방향을 향해서 한결같이 30년을 걸어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이몽식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충분히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파송하는 선교사를 기도로 동참해 줄 줄로 믿고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프리카 차들을 향한 두 번째 걸음이 내디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감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녹화하여서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몽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고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박수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되는 걸 같아요. 됐어. 만약 하나 더 있으면 오히려 좀 도면들 하나 더 주면 그러면 되겠어요. 요건 화면이 나오니까. 보라고. 예, 여기 이건 옆에 두고 거기다가 쓰시죠. 조금 붙여서. 됐습니다. 이 정도. 예. 기차님 마스크 쓰셔도 좋고 벗어도 벗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 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를 땅을 보며 또 그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신앙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차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차를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그런 작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교회는 늘 이렇게 부근하고 늘 사모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 워낙 존경하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딱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럽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근데 사실 이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전체 해종을 향한 강의가 아니라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라서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미 3년 전에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셔서 사실 거기 좀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해서 지금도 좀 그 상을 좀 보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을 가져온 것은 2018년도에 권홍영 선교사님이 차대에 사역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차대의 생활을 좀 보여주고 한 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여기 다녀온 분들은 사실은 볼 필요 없는데 이게 안 다녀온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2000년대 다녀온 그 영상이 우리 성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 그걸 한번 다시 리뷰하면 차들을 새롭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되는 만약에 이게 지금 아까 준비됐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생활상이랑
그걸 좀 오래됐지만 2013년도에 단기팀을 다녀오고 우리 송교는 매년마다 단기팀을 거의 보냈는데 보내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다 보진 않는데 한번 보시고 그렇게 또 이렇게 다녀와서 저 팀은 저렇게 단기 선교를 했구나. 단기 선교는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또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제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종합적인 강연을 좀 사전으로 PPT로 만들어 왔는데 다 필요할까 이제 이미 한번 다녀와서 다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강연을 인쇄해서 처음 제가 단기선 가는 분들에게 늘 이 강의를 하고 강연을 나눠 드리는데 필요하면 뭐 인쇄해서 각자 다 나눠주면 좋겠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시간에서 또 길게 할 시간 아닌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좀 아이 컨택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한번 차드의 그냥 생활상 차드의 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만 찍긴 했거든요.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그냥 쭉 한번 그리고 안 가본 분들 위해서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고아원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고아는 우리는 좀 다르긴 해요. 아프리카는 옆에 친척들이 다 길러줍니다. 그러면서 고아는 없어요.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사님 고아를 데려다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차대 가면 이런 탑들을 벽돌 타면 일곱입니다. 벽돌 굽는 것이. 방향이 벽돌을 구워서 흙이 뭐 천지니까 흙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딱딱한 벽돌이 됩니다. 길거리 많이 도나스 가겠죠. 도나스 맛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있지만 생선도 이렇게 구워서 이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기름을 통에다 파는 이거 제일 낯선 우리는 주유소에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마다 그냥 한 통 사서 집어넣어요. 다 오토바이 기름. 비만 오면 거의 다닐 수가 없어요. 우기철에 단기 성적 못 가요. 7, 8월 우기철 때는 거의 올 수도 없거든요. 비만 오면 아주 강으로 갈 때는. 이런 모습들 가면 차대 가면 막타 타고 차대가 사하라 딱 중심에 있거든요. 거의 다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온도가 몇 도죠? 50도로 3도 나오죠. 50도도. 이거 지금 가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애들 손이 배우는 거예요. 발도 배우는 거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다 그런 건 아닌데 차드가 유난히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차드가 유난히 가난합니다. 말라리아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일상이 있는 일이. 그래서 코로나가 이들에게 전혀 이렇게 중한 병이 아니에요. 말라리아는 늘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코로나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스크 쓰지 않고 이미 작년부터 마스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저 코로나 다르죠. 자기 동생 업고 다니는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늘 동생들 업고 다니는 애기가 애기를 키우는 일은 뭐 비일비재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요. 애들은 다 노동력이 있어요. 우리는 애들을 절대 노동 안 시키지만 애들은 자꾸 노동력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찬양 뜨거워요. 처음에 이제 일을 찾으라는 이런 지금 환경에 우리가 참 것을 설명을 적응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환경에 자라지 않았잖아요. 선교사님이 중국에
아버지는 사랑의 유행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발음 그대로 잘하죠. 원래 아야 그렇구나. 이게 젊은 세대 저런애 모르는구나. 와 사랑해를 모르네. 우리 노숙 교사님이 저 애들 저거 가르치시고 그냥 한번 불러보라고. 애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게 딱 사실은 가사는 반복해서 이거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가 가면 눈물 날 정도로 가난한데 이렇게 뭘 시키면 천진난만하고 너무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다 있는데도 인상 다 쓰고 이런 있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참 우리로서는 충격의 감의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뭘 행복하게 밥도 굶고 사실은 신발도 없고 이런 아이들의 삶인데 자, 이 정도로 우리 처음인데 두 번째 영상은 2014년도에 우리 블로건 성교에서 보낸 팀이에요. 성교에서 매년 이렇게 단기팀 모집을 여러 개에서 모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시켜서 가서 3주 동안 하고 왔는데 좀 오래된 건데 저도 그래서 단기팀 영상이 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잠깐 찾아보니까 요 영상이 좀 그래도 볼만하다 생각해서 다른 한번 틀어줘 보세요. 아니, 네. 그 요거 볼 때 설명 좀 안 하고 요거만 보고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이거 돌려볼 때 예. 예. 한 다음에 좀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자, 몇 가지만 볼까요? 시간 생각 길어지는데 우리 여기 교회 그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가면 이번에 또 선교사들 세 가지 들어가게 또 큰 건물이 사택이 2층으로 잘 지어져 있어요. 또 달라져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이거 갔다 와서 봤으면 못 봤거든요. 우선 그 안 가본 분들은 이런 그림이 사실 이렇게 늘 텔레비에서 뭐 아프리카 비춰주는 그런 영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확 느낌이 오지는 않죠. 근데 가서 보면 아, 이 영상이 그 영상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맞춰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과 좀 환경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런 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선 저는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공항에 딱 내렸는데 밤에 밤중에 이런 게 보통 도착하거든요. 딱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불을 안 켰나? 이제 불 켜지니까 어두운 거예요. 네. 다 흑인들이 있다 보니까 꼭 어두워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공항에 내려서. 네, 그만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네. 네. 아, 그래? 아니, 괜찮아. 한 번씩. 몇 분짜리지? 집을 살도 좋겠어요. 우리의 삶 떠나준 곳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떠나신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당신이 떠나신 모습 곳으로 함께하자. 야, 통성대. 우리의 삶 떠나신 모습 우리의 고백 떠나신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이게 영상소리 하기 전에 주변에
지금 약간 시점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작년에 그 차드 대통령이 사실 사망했잖아요. 무려 30여 년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사실은 지금 정권을 이어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권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18개월 동안 군사 평의를 만들어서 이제 18개월 후에 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40살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40살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모자라요. 헌법에 40살이 돼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모자라요 지금. 그런 바람에 지금 좀 늘리자. 이 군사 평의 통치를 그러니까 비상통치위원회지 일종의 군사정권이다. 군사. 근데 그 중심에는 그 대통령 아들이 여전히 그 직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11월 달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시간을 좀 벌어서 40세가 된다면 물론 당연히 전임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이미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군사 의장이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큰 시위가 일어났어요. 왜 대통령 선거 하지 않느냐 야당에서. 그래가지고 발포가 일어나고 아마 한 5, 60명이 사망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까지. 근데 그런 뉴스들은 뭐 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전국이 얼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나 모든 다른 상황은 다 정상적이에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선거 뽑혀야 이제 안정이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실 뭐 아프리카 다 독재 정권인데 그러고 왜냐하면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언제까지 쿠데타 일어나서 정말 물러날 때까지 정권이 정말 전복되기까지는 대부분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서구아프리카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지. 군사 평의장만 있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차대가 대통령이 세워져야 안정화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에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혹시 또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또 시위가 격렬해지면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쿠데타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타켓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나면 외국인들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외국인이 또 그들이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안정돼서 참 그냥 대통령 선거 잘해서 연착륙하기로만 하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이제 한 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는 한 부족이 계속 정권을 잡는 거예요. 한 부족이. 그 한 부족이 전부 뭐 독점하는 거죠. 뭐 실제 말로 그 은자만의 택시 그 운전기사도 다 대통령 족속이다. 대통령 종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쿠데타와 이 정권이 안정이 안 되냐면 다 종족 사회로 살다가 그러니까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종족 단위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여러 종족이 함께 모이면서 결국 누구를 뽑으면 그 종족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 그 나라의 개념이 너무 희박한 거죠. 인정도 안 합니다 사실. 뭐 지들끼리 하면 뭐 이렇게 어떤 국가 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아프리카가 제일 겪는 어려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프리카 잘 못 사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독립하고 다 3, 40년 넘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런 어떤 요소가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 약간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 상황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정이 되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계속 좀 지금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과 기도 제목이 차도 전부 안정을 했어요. 벌써 한번 딱 시위가 한 번 일어나는데 벌써 몇십 명이 사망했다 하는 거 보면 저기는 그냥 딱 시위가 일어나면 격렬하게 하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발표해도 난리 나는 거 아니겠는데 그냥 뭐 발표하고 그래서 시위를 그냥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행. 무자비하게 뭐 죽이고 이런 기본이고요. 무자비한 거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인데 저기에서 차도 종목에 따라 단기지가 속에서 들어가고 가는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차대 브로커 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이 8가지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많이 가게 되면 8가지 한 센터에 선교사님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30대 선교사님들 3가정이 30대 두 가정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 여기 신앙교회 하실 때 박지훈 정은혜 선교사님 있었어요. 그때 잠시. 그러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철수했죠. 철수하고 한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언어 공부하다가 다시 들어요. 그래서 3가지는 이게 지혜파선이죠. 제주도 예, 제주도 F모들 있었죠. 이제 제일 늦게 30대 선교사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대 선교사들은 인턴을 한 2년 동안 또 훈련 과정을 거치고 목표로 사역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 센터 안에 양손 최영주 선교사님 디렉터 계시고 그다음에 정탁 성경 선교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싱글러 이은선 선교사님 계시고요. 싱글 이은선 선교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용인 김은혜 선교사가 우리 30대 선교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서강 이은기 선교사님, 이은기 선교사님 들어갔고 10월 27일 들어갔고 이제 11월 10일 날 박진호 정은혜 선교사가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센터 안에 이제 선교사 많이 들어갔는데 집이 부족해서 지난 근데 1월부터 집을 지어서 지금 완성했거든. 2층 집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집이죠. 좋은 집으로 지어서 이제 그 1층에는 서강 선교사의 가정, 2층에는 조영현 선교사의 가정이 두 가정에 살고요. 아 그리고 또 김혜정 선교사님 싱글 여 선교사님이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학교 사역을 여기서 교사하시다가 정년 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차대에 마이남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이제 중학교도 그렇게 사회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아까 그 2018년도에 권홍현 이문재 선교사님과 지금 제가 볼 나이 많은 선교사님 가죠. 그 선교 가정이 제일 그게 집이 좋은 집이 크고 그죠?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일단 지금 선교회를 우리 브로건 선교회 계약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일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선택 가면 지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사역은 박근수 선교사님하고 굿네이버스 호프소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사역을 하기.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차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마 같이 그 울타리 안에는 안 계시고 그래서 그 큰 집에 이제 박진호 정근혜 선교사 가정이 들어가서 아이가 셋이니까 제일 넓은 집을 한번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브로건 선교 소속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8분이시고 이제 권학년 선교사님이 지금 탈퇴하고 7가정이 되는 거죠. 7분이시. 그리고 저 사드지 남쪽에 김장석 오원수 선교사님 학교 사역. 그분들은 가면 거의 못 만나요. 사드가 한 800km, 1000km 그 정도 멀어서 그분들 늘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차로 가면 1박 2일 이 은자매나 수도 은자매 나는 엄청 차이가 문화적으로 사드는 기독교 도시, 기독교는 무슬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그 차대 기독교는 은간바이어를 쓰는 종족이 주 종족이에요. 그래서 가면 여러분들 항상 현지 예배 보면 불어로 들으면 반드시 은간바이어, 불어로 통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의 언어가 은간바이어, 은간바이어 언어가 은간바이어라 언어라. 그런데 그 언어가 그 기독교 주 차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며 승리한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그래서 사르가 그런 어떤 기독교 의외로 차드가 남북이 그런 색깔과 컬러가 다르고 사르는 나무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해 기후, 사해지대고 북쪽에 사하죠. 지금 뭐 은자면 거기까지 거의 사막이에요. 지금 점점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르 지역의 김장석 오은도 선교사님이 우리 송석 선교사로 벌써 15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선교사들 현황을 좀 많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단체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박근선 선교 호프에서 파송한 국내에서 지금 하지 않고 호프 선교사인데 박근선 이수정 선교사님, 이수정 선교사님 계시고 GMS로 김명서 신정 선교사님 아마 그때 보셨을 거죠. 김명서 신정 선교사님이 바일리라는 중부지방 이게 여기가 은자매나면 수도가 은자매나고요. 바일리가 있고 남쪽에 이렇게 쌓았는데 중앙 바일리 지역에서 사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분들 벌써 지금 25년 차 98년도에 파송했으니까요. 2000년대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22년 차 선교사인데 바일리 지역에서 근데 은자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회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차대 선교사님은 다 한눈에 요번에 근데 유현태 선교사님 가정의 사모님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후송해가지고 에어버스가 수송해서 유전 선교사님이죠. 치료를 받았어요. 많이 회복됐더라고요. 에어 앰뷸런스가 2억 얼마나 오는데 비행기에 타고 오는 것만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로 뭐 도저히 뭐 상황이 더 이상 있으면 이제 불가능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앰뷸런스를 타고 오셔서 지금 수술 받고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지난주 사진 그 영상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약간 뭐 아직 어눌하지만 그런 정도 회복됐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 일어난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바울 선교 파송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점은 제가 뭐 아시아에 보면 선교지가 차다가 너무 다르면 아시아에 캄보디아만 600명, 700명, 뭐 필리핀에 1,500명 선교사, 뭐 선교사 뭐 좀 셀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그 차드 그 넓은 땅, 세계 땅덩이 21인데 인구는 아까 뭐 1,000만인데 한 2천만으로 봅니다. 차드가 인구 그 큰 땅덩어리에 인구 얼마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넓은 땅덩어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 몇 가지 지금 생하죠? 이렇게 밖에 되지 않죠. 전체 13가지. 예, 되지 않죠. 그 정도밖에는 선교사가 없는. 물론 외국 선교사님하고 한국 선교사님 기준으로요. 이렇게 사는 땅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여기 지나가다 아프리카 대륙에 나라 이름 차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20%도 안 될걸요. 모르는 나라일 거예요. 차드는 그렇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알려진 나라가 아니죠. 아프리카 대륙 55개 나라 중에 사실 부러운 아프리카가 대부분 모르는 나라.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다 창조 피조물들인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우리의 지상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데 성경하고 또 가본 데 가고 이런 성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까운 아시아 쪽, 뭐 동양,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탄자부터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탄자부터 중앙아시아 어떤 그 정도에서 머물고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쪽으로 또 중남미 쪽으로 그렇게 선교사가 제대로 가지 못하죠. 근데 미국의 연합에 가서 중남미는 오히려 선교사 많이 갑니다. 미국의 한인들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저 중남미 선교를 커버하고 있고요.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쪽을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쪽은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정보는 없고 또 선교사님들이 적게 나가 있으니까 결국 간데 또 가게 되고 정보가 없으니까 안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드라는 나라를 1호 선교사 제일 처음 간 선교사 양선성 1호 선교사예요. 브로큰 선교 1호 1998년도 파송받았고요. 1호 선교사고 처음 가신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진짜 아무도 항상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사진관 하는 2020장군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기적이죠. 그분이 정말 도와줘서 양선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맨 땅에 헤딩이 아닌 거죠. 제가 왜냐면 그만큼 이 차드라는 나라가 척박하고 알려지지 않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그런 나라라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들이 살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어린이들이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막 한우하고 눈동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딱 내려서 이렇게 막 아프리카 사막을 보면 여기에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도 가도 아무도 없는데 가면 또 막 어디서 여기저기서 가면 소리만 치면 다 나와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도를 품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가장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도 차도는 나라를 몰았지만 처음에 양손옷에 파송된 계기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차도였어요. 이제 지수 통계 GNP 나오잖아요. 막 가장 못 사는 나라 차. 그래서 양손옷 선교사님이 원래 시골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참 헌신했는데 이제 신방목에 가가지고 선교 비전을 받고 야, 시골 교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 이렇게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특히 브로커성교를 만나서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있다. 어디냐? 바로 이 서부아프리카 거기 선교사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분이 안서서 대단한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가 어릴 때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선교가 세네갈이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도 해안가에 있는 서부아프리카는 그래도 잘 사는다. 내륙과 해안가가 있고 해안이 없는 나라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이나 코트디부아르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나라 차드. 이 중앙에 있는 거죠. 사하라 딱 중앙에 있어요. 차드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정말 열악한 나라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다 같은 것 같지만 절대 같지 않아요. 나라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요. 문자 해동력도 다르고 종교적인 상황도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로 하나로 보면 안 된다. 물론 블랙 아프리카 다 흑인들이 살지만 그 문화나 환경이나 기후나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우리 근데 흑인 그런 거냐 아프리카 한 통으로 그냥 다 해줘. 기후도 여러분 차드가 저렇게 50도까지 가려면 뭐 예를 들면 뭐 케냐 같은 나라나 중국 남쪽에 남아공이나 이런 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기온이 온도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다 저렇게 덥고 못 사는 기후가 아니라 우선 그런 차이점을 인정하고 늘 방송에서 보여주는 아프리카는 저는 어려운 부분만 비춰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만 실제는 아프리카는 너무나 다행해서 그렇게 한 가지로 말한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섬지방 가장 큰 아프리카의 이 동쪽에 있는 섬 나라인데 유럽 사람들이 휴양지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죠. 옛날 김병만이 가면 바원나무 보여주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기후가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해 지역이 가장 덥고 어려운 지역이다. 이게 위에 북아프리카는 그 다음에 사하라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해 지역. 그러니까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요 지역이 다 사하라 사막에 걸려있어. 그 사해 지역에 걸리면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토고, 베네 요 지역이 요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여기가 이제 사해 지역. 사해 초지가 있는 한마디로 사는 완전 사막이고 사해는 초지가 있는 지역. 근데 여러분 중앙 적도기니나 가봉이나 이 중앙 아프리카는 중부 쪽은 아주 밀림입니다. 막 비가 얼마나 와서 나무가 밀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는 사막 생각하는데 중앙 쪽에 가면 완전히 밀림 정글이 정글 완전히 정글이죠. 그러니까 기후가 이렇게 적도 지방에 지나가는 기후 다르고 또 밑에 가면 사바나 기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너무너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차든 사하라 지역이고 그야말로 사막 열대성 기후지. 그래서 뭐 여름에 우리가 더울 때 3, 4월 달에 50도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낮에 가면 근데 차든 이렇게 더울 때도 우리가 좀 견딜 만한 아주 또 팁이 뭐냐면 이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그래서 차들 가면 관절염 환자 고침을 받고 옵니다. 너무 건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습기가 없는데 눈빛처럼 알고 우리가 보통 건기철에 가면 좀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땀도 안 흘리는데 계속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소변을 안 보는 거. 여기서 증발되는지 모르겠어요. 습기가 이 오존은 나오지 않냐고. 물은 계속 먹는데 화장실 안 가요. 그만큼 건조하다는 점, 습도에. 근데 바닷가에 있는 아프리카는 습도 엄청 높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 더위를 느끼는데 습도가 같이 있는 엄청 덥죠. 차등 그런 의미에서 우기절 때는 너무나 건조한 기분이고 온도가 높죠. 그래서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견디면 안 돼요. 여러분들 1월달에 다녀왔잖아요. 1월달의 날씨는 최고로 나죠. 네? 저희는 11월, 10월 말.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웠겠네요. 1월달이 가장 겨울이죠. 그리고 막 파카 입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일어나요. 근데 그때가 15도, 20도에 보통 그 추워서 막 발ገል을 떠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의 영하의 날씨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 사람들도 거기 적응된 분들에게 한국에 오면 막 추구나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하는데 그 정도 11월 달 정도면 그래도 기후가 막 더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선선해. 재료가 3, 4, 5 무기가 이제 강물 수준 약간 뭐 이런 거 수준에 그냥 거의 다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차도다. 그래서 우기철이 오지 못하게 되죠. 6월 말에서 7월, 8월 초까지. 근데 요새 양선구간이 좀 이상해서 날씨가 우기철이 갑자기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또 우기철이 아닌데 막 비가 때려와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 이런 날씨가 요새 자주 있다고 이상적 날씨죠. 그런 데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차대의 어떤 상황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영상을 좀 여쭤봤어요. 여쭤봐서. 근데 차대는 그 양선수 교사님이 지금 우선 엠대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 한 40여 개 이상 교회가 개척되어 우리 양선수 교사님이 개척 이제 은사이나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을 이제 그야말로 제자로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일본 교회 지금 가보면 일본 교회라고 가장 이제 큰 교회 일본 교회를 저기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윤호로 선교사님 오셔서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시우 집사님과 연합해가지고 거기 차대에는 이시우 한국 선교사가 없었고 이시우 집사 혼자 이렇게 계셨는데 여러분이 갔을 때는 그 이시우 집사는 아들이랑 사이가 여전히 사진나는 해요. 그때 가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도 사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어서 그냥 한마디로 카메룬 선교사가 와서 만든 교회인데 영선수에 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접촉점이 돼서 양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맡으면서 그게 모체가 되어서 이제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해가지고 제자훈련한 친구들을 저기 카메룬의 신학교로 보내서 이제 와서 그 지도자들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즉 6번 이게 은장회나 이런 다 번호를 붙입니다. MT 교단은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 4번 그 센터 있는 교회가 5번 교회고요. 지금 6번 교회까지 그리고 한 40여 지방 전 지방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신학교가 센터 옆에 있고 신학교가 있고 보건사가 그 센터 그 옆에 보건사가 생겼고 그러니까 교단 그 다음에 신학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자훈련에서 그들을 선교사로 그들을 이제 교회에 계속 파송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은 의대 교단입니다. 의대 EET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요. 보통 3천여 교회에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의대가 다 나눠졌다 그래요. 두 개 교단으로 깨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교단 큰 교단에 비교하면 아주 근소교단 이제 신생교단 그래서 지금
양선 선교사님이 주력하는 것은 그 교단을 잘 건강한 교단을 키워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한국 선교 브로큰 선교회랑 의엠대 교단과 연결해서 거기에서 계속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적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식으로 지금 그래서 단기팀에 가면 항상 무슨 사이에 오면서 가장 오분교회 그리고 은자마인에 있는 네 교회, 다섯 교회를 반드시 기띠어도 북쪽에 있고 뭐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교회 또 특정 교회 앞에 반드시 학교, 초등학교를 같이 운영합니다. 이촌 약간 우리 하나학교. 그래서 교회에 관한 또 근데 국가가 인정하는 초등학교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제 주일학교 당연히 주일날엔 주일학교하고 평상시에는 애들이 학교에 공부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 단기 팀이 오면 그런 학교에서 좀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사이 특히 단계 선교사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도 다 학교가 있어서 어떻게 학교 사역을 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학교 사역하는 그런 건 있고요. 아예 선교사님들이 그냥 크게 학교를 지어서 지난번에 권원효 선교사 그리고 김장선 선교사님, 김혜정 선교사님 전부 학교를 지어 이렇게 크게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들이 미래에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찾아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원들이 단기팀이 갔을 때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여름성경학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 다 하는 거 그거 주변에 있는 애들 한번 다 보는 거죠. 평상시에 이거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단기팀 하면 전부 다뭐 오게 돼 1년 전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단기팀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런 요소로 현지 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어떤 그런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이 주일학교 사역도 생기고 청년들 사역도 생기고 아프리카는 사실 뭐 주일학교에 따로 없거든요. 부모들 같이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는 영역인데 이제 아이들 예배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선교사한테 가서 이루는 큰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를 이제 이 두 번째 팀이 갈 때는 1차 때 갔던 그런 교회를 돌아보고 성경학교나 교제가 이어져야 될 거죠. 좀 집중적으로 이제 더 2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저는 신학교회마다 이 차대에 신학교가 섬기는 교회 아닌 자매 교회라는 교회 어떤 형태든지 이 교회가 하나의 그 연합된 우리 도시가 교회와 연결되면 그것이 신앙교회적으로 그렇게 좀 얼마나 좋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랑 신성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의 상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신앙교회인데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파송하고 목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당팀하고 그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이제 모델로 아닌가. 당연히 한번 이제 이건 사실은 전략적으로 너무 손해예요. 개인적으로 한 교회랑 어떤 교회, 또 어떤 지역, 한 지점에서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또 교인들의 필요를 성도들이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애들이 참 너무너무 맨날 일해 애들을 일시켜 부모들 학교를 안 보내 일시켜 근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도 공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옛날 한국 부모들이 많이 학부 일이라는 것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 학교 애들 할 수 없어서
우리 선교사 요새 많이 하는 제도 학교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한국 사람도 확인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현지 선교사들과 한국 결혼하는가 후원자가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교회를 커버한다면 어떤 시력을 커버하면 제일 좋은 하나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저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할 것이다 생각. 선교사님들의 이 사진이 자기 팀에 가면 큰 기쁨이에요. 저기 한인들 늘 보는 한인 몇 사람만 선교사를 얼굴만 보다가 외부 지금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건 기쁨죠. 기쁨. 선교사님들의 기쁨이죠. 그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밥 먹고 여기서 한국 음식 싸가지고서 같이 먹고 이러면 1년 피로 다 푸는 거죠. 1년 기쁨 엔돌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물이나 또 선교사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물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큰 일이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아내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같이 놀아주고 상담하고 뭐 이런 그냥 뭐 상당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면 그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왜냐면 요즘 고립돼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잘 산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보니까 좋아하고 고립돼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정의나 나눔들을 와서 이렇게 며칠간 나누면 선교사 대부분 위로가 되고 그것은 기쁜 일이 없다고요. 그냥 선교사들 위로 경량 필요를 좀 채워주고 사실은 차대는 한국 음식 전혀 만들 수 없잖아요. 뭐 요즘 많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대로 뭐 한국 음식이 비슷한 걸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단기팀에 가져가서 뭐 주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라면을 가져가고 라면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라면과 이 믹스 커피 그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가져가면 우리 있을 안 먹고 다 숨겨놓고 어디로 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고 나면 1년 내내 감기 걸린다고 먹고 찌부들한 먹고 이런 그게 약이야 라면이. 평소에 안 먹어요. 한 대씩 우리 가져와서 좀 드시지. 아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몰라요. 예. 요새 제가 차들 요새 못 갔습니다. 요새 배낭 맨날 들어간다고. 저희는 사실 이제 제가 또 중앙교회 다니게 돼서 이렇게 들어간 선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25년 동안 하다가 지금도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도 한 단을 섬기자. 그래서 배낭에 꽂혔어요. 배낭에 우리가 8년 전에 파송해가지고 배낭은 더 좁은 단단이 또 차다는 거 너무 달라요. 차도에 비하면 아주 잘 살고 차도에 비하면 뭐 여러 가지 교회도 많고 그런데 또 여기 배낭에 필요한 사도 그래서 지금 두 가정을 우리가 파송해서 제가 매년 1월 달에 또 배낭 들어가요. 매년 1월 달에 그리고 불어건 선교 서선교 세 가정이 되고 우리 두 가정 교회 파송이고요. 그래서 배낭마다 요새 차들 요새 지금 못 가봐서 이제 벼룩에 있습니다. 곧 가까운 시대에 차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도가 너무 바뀌어서 제가 오랫동안 7년, 8년째 차들 12번 갔다 왔었어요. 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다가 2013년도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배낭적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좀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차들가 기대가 되는 것은요. 그 우리 1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완전 시니어가 되고 지금 신일 선교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 완전히 좀 사회의 방향에 있는 내용들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또 다른 면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의 선진화가 된 모습들을 여러분이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제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후방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나라가 돼요. 차들은 고립되었고요. 뭐 어디 공급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서 사실 세네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해서 세네갈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 무비자 한국 사람 무비자가 세네갈이에요. 그럼 세네갈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아프리카가 비자 장사하거든요. 외국인 오면 돈 뜯으려고 비자가 모두 10만 원, 20만 원. 차도도 지금 10몇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비자 3개월과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가 새로운 세계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차들은 환경과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돼서 선교사를 개설하고 선교사인데 지원 체계가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단기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고팀이라서 사실은 그 일부분을 담당해 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정확히 안 해서 그렇지 그 단기 한 팀에 가서 오는 그 선교 영향이 얼마나 많이 부어지고 있는지를 선교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년마다 뭐 이렇게 아예 정기적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단기 팀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 지금 주영원교회는 2년마다 베네즈가 팀이 있어 10명씩 지금 2000년도 1월 달에 갔다 오더니 10명, 이번에도 10명이 무슨 또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역을 연계해 선교사들이 계속 그 상을 보고해 주니까 요번에서 우리가 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어가 안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교사들 물론 통역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통역하는 이 문화가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말하고 여기도 한번 1번, 2번, 2번 그죠? 목사님 설교 2번 통역하죠. 한국말, 불어, 은간말이요. 예. 그러다가 또 다른 종족이 쓰는 4명, 아랍어 쓰는 나라에 그 마을에 가면 또 아랍어까지 4명 세고 쫙 해서 전 그렇게 되어봤거든요. 와,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마디 하고 이제 3명 지나갔는데 근데 거기는 그게 자연스러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산만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언어가 워낙 종족마다 언어 다 다르잖아요. 종족마다 좀 알아듣긴 하지만 얘네들이 잘 종족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별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뭐 우리가 한국말로 진행해도 옆에서 조금만 통역이 좀 다 그들은 알아요. 언어의 천재들, 언어의 박사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언어의 천재, 우리는 하나만, 이 말투, 언어 하나 배우면 이렇게 어려운데, 걔네들 금방 뭐 불어하고, 영어하고, 또 애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가면 뭐 영어, 불어 거의 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언어들을 자기 종조가 인간 나이 가지고, 천재들의 언어의 천재, 언어 하나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을 실제로 장기적으로 2년 단위로 이렇게 가지면 좋겠고 어느 지역을 커버해주면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맞아요. 제일 전선에 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어느 교회가 그 지역과 그 선교지를 선교는 결국 그 땅에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선교하는 이 시대가 지금 패러다임이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그 선교사가 교회가 파송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왠지 선교사와 교회가 좀 분리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교회가 직접 이제 선교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단기팀 갔다 온 분들 중에 이제 헌신자가 나오잖아요. 이 신앙교회 단기팀 갔다 온 분들 중에 헌신자 그분이 선교사를 가거든요.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만 선교사라면 대단한 거기 가서 살면 선교사가 됩니다. 거기 필요에 의해서. 사실 지금 우리 그 베네게 두 가지는 다 우리 교회 청년들 출신이에요. 청년들이었어 다. 그러다 선교 배워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무슨 특별한 소명이 아니고 그냥 늘 교회에서 보는 게 선교니까. 앞에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베네가 우리 개척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제가 원래 두 가지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한 50대 시니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한국 사회에서 그 자기 이제 일을 좀 이루었어요. 장사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근데 내가 내 남은 한 30년은 정말 좀 선교를 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시니어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이 두세 가정이 아예 그 정착하는 거예요. 그냥 요새 뱀이라는 게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이라는데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여기 한국에서 하던 그 사역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거기 가서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주중에는 직장생활 장사를 하고 주말에 선교사들과 하는 팀을 만들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주중에 일하면서 그래서 두세 가지 이렇게 집단 파송 아프리카는 3, 40평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살지만 제가 아프리카 넓은 데 가서 살 수 있다고. 뭐 지금 선교사님들 보면 그 지금 뭐 찾는 센터를 지었지만 배는 다 월세거든요. 뭐 30만 원 정도면 뭐 대걸치지 대걸치. 그런 좋은 뭐 에어컨 놓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면 그렇게 아프리카가 뭐 무슨 죽는 줄 아는데 우리랑 똑같아 사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한 교회가 그런 지역을 커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 삶도 정말 하나님은 말년에 우리 이제 80까지 살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비전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나이 너무 외로워서 아프리카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베렌도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성교사는 딱 그 네 가정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두세 가정 이렇게 마음 맞는 여기서 벌써 팀이 되어서 한교에서 성장을 잘했으면 가서 그런 같은 마음으로 팀을 만드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는 주중에는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고 주말에 선교사들과 저 정탐도 하고 이게 주말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면 너무너무 항상적인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차드에서도 이런 요청이 많아요. 이런 차드 다 갔다 오니까 양성수만이 젊은이들 중에 여기 와서 창업 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니까 교회로 나오는데 다 실업자들이에요. 몸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어. 신앙은 있는데 그들의 삶이 백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대학생들은 가면 늘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애들 꿈이 없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농업을 개발해서 정말 대대적인 인건이 들어가는 농업을 개발하든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든지 이런 어떤 이 사회적 기업 사회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들이 그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를 와서 맨날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백수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렇게 같이 창업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선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돈만 가지고 훌륭한 카페를 창업하는 운전하는 있어요. 도시에서. 양성수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 중에 자기가 그렇게 창업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면서 그런 이렇게 청년들을 데려다가 알바도 시키고 장사를 배우게 해서 창업시켜 이런 거죠. 그런 일 살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오히려 목사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함께 목사 선교사와 일할 수 있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도 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해본 사람들이 물론 어느 나라 그게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은 이미 선교사람들이 가서 이미 거기서 그런 것들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나 그런 인맥이나 그런 거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서 3년 동안 몇 땅에 해당하고 이미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은 그것을 다 3년 정도 우리 세이브하는 거예요. 가서 물론 다 우리 시장 조사하고 뭐 이걸 다 해야 되지만 이미 선교사들이 다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해주고 있어요. 3, 4년 이미 세이브 되는 거예요. 한 달 가서 뭘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다 세이브해 이미 다 깔아놓고 인프라를 깔아놔주기 때문에 지금 배는 거예요. 우리 주산이 장르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아프리카라 이 아프리카 그러면 못 살 것이야. 이 감정이 들어서 그렇지. 선교사들 잘만 사는 거못 살 것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서 단기팀을 잡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 1차 다녀온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또 가.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 지금 멤버 체조에서 강의하는데도 1차 2년 전에 갔던 사람이 또 이번에 또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프리카가 친구가 되고 내 땅이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학교도 그런 차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사 하나 나가면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아세요? 그냥 우리 다른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을 도와 이렇게 협력해서 사회하다가 우리가 나간 누군가가 있다. 거기 뭐 완전히 올인하게 되죠. 내 아들이 나가고 내 딸이 나가고 이러면 정말 우리 같이 늘 성교는 집사님 나가게 되시면 이러면 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성교 역사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모델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오가되는데 제가 주저리 좀 다음 성교를 준비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녀온 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저기 한번 감옥 가는 분들의 궁금한데 감옥 가는 분이 네 사람 네 분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다녀오고 세 분이 여기 다녀오시면 네 분, 다섯 분 다녀오고 지금 나머지 네 분이 안 다니시는 분인데 네. 한번 곧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을 당일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잘 기억이 들어오겠어요. 일단은 저는 선교사님과 아주 잘 연결돼서 선교사님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지속적인 사역을 한다. 새로운 걸 뭐 하기보다는요. 지속적인. 한번 만난 사람과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는 이런 것은 성도의 연속선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너무 요 시간에 너무 필요한 시간인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구지 마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본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양 선교사님이 한 500만 원이면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하고 취업도 알바생들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어떤 업종 또는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지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뱀 세미나를 그 파리에서 하고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월 뭐 300 가까운 그 선교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일을 뭐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지 마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서 조금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네. 굳이 말은 제가 모르겠고요. 선교사한테 그때 약간 그냥 개요적인만 들어서 양선교사님을 한번 언제 날 잡아서요. 영상을 불러내시고 요새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뭐 필요하면 영상 타임비 일주일 전에 보고하고 그때 1시간만 와서 우리 대화합시다. 그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비슷한 거 8시간 차이다. 시차 8시간. 근데 이때가 아침 시간이니까요. 일어나자마자 지금이 3시면 8시간이면 7시네, 그죠? 7시입니다. 아침 7시. 네, 아침. 네. 근데 뭐 사람은 뭐 5시면 일어나셔요. 근데 일찍 아침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아예 정결 먹으니까 영상으로 탁 터는 바로 지금 인터넷 벌써 차트가 인터넷 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요번에 그 작년 올해 1월 달에 솔크 성교 음악 성교회가 온라인 단기 선교했습니다. 한 주간 음악 학교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물론 현재 선교사들 앞에서 통역하고 힘들게 했지만 온라인 화면 걸어놓고 온라인으로 학습, 찬양 지도하고 학습 지도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인터넷상이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구치 상황을 한번 목사님 우리 단기님 준비하는데 목사님 한번 1시간만 내주시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 그게 더 실제적인 것이에요. 굳이 말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할 때 꼭 그렇게 해서 현지 필요를 그렇게 요새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도 모임도 그냥 줌으로 초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요새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게 먼 데가 아니야. 인터넷 사정이 어려서 멀었죠. 인터넷이 좋아지니까 완전히 지금 너무너무 가까워졌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스카이프나 줌으로. 줌이 제일 안정성이 있어. 줌을 자기 중인데 여러분 그 무료 줌은 4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분 끊어서 다시 연결해요. 아주 불편한데 1년짜리 주고 교회에서 1년짜리 주고 사세요. 네. 네, 그거 쓰면 뭐 얼마든지 보지 않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당연히 할 때 선교사님들과 직접 연결 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좋아졌고요. 한 가지 그 뱀 비즈니스 에서 미션은 지금 우리 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6월달에 파리에서 뱀스쿨 운영해요. 그 뱀스쿨 일주일 공부하고 난 사람들이 난 한번 타문학관에서 창업을 해보겠다. 아직 선교사 헌신 안 해도 돼요. 선교사는 맨 나중에 문제고 내가 타문학관에서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그러면 모로코에서 1년 인턴을 할 수 있어요. 인턴.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죠. 자, 모로코는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 유럽의 분위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창업하는 선교사님들에게 1년 동안 위탁 인턴 교육을 받아요. 충분히 어떻게 장사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회계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1년 정도 배우고 나서 모로코에서 머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서부 아프리카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은 이제 그 1년 하고 나서 사실 선교사로 허입되면 이제 뱀 선교사로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019년 1기 때 졸업한 김성수 이다영 선교사가 한국 시장을 차려가지고 지금 대박이 났어요. 모로코 시내다. 모로코 시내. 근데 그 친구는 물론
셰프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요리로 공부한 친구인데 프랑스에서는 불어를 잘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이루어져. 프랑스나 모로코나 별 차이가 없어서 바로 계좌면 대박이 나서 그 조그만 가게 하다 지금 2호점 큰 서너 배 된 2호점을 개점했는데 거기도 대박이에요. 한국 식당 뭐 K-팝 한류 때문에 지금 모로코는 난리예요. 한국 음식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한국 음식들은 무조건 나서 먹는 거예요. 떡볶이 뭐 이런 잡채 뭐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게 대박이 났는데 그 친구들 1년 인턴하면서 준비하다가 창업했는데 그때 창업 자금을 선교사님들이 빌려줬어요. 이미 다 갚았고요. 3천만 빌려서 창업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고 하면 선교사들이 그런 공동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창업 자금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1기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다가 올해가 이제 2기인데 2기죠. 요번에 한 살 또 갑니다. 이렇게 창업을 목적으로 탕문학관에 사는 사람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언어 문제겠네요. 탕문학관에 살아내는 적응력, 언어를 좀 빨리 배우는 사람은 장사 언어는 빨리 배우거든요. 사실 사업 언어는요. 근데 영어가 되면 뭐 걱정하고 없고요. 영어는 좀 다 공용화가 돼서 어디 가나 영어 통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불어 쓰는 나라죠. 아랍어 쓰는 나라지만 영어도 어디 가나 다 소통되는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하나 제대로 할 줄 알고 큰 걱정 없이 바로 뭐 불어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창업 선교사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친구가 차들어 보내지면 지금 양선사 요청이 그 뱀소를 차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는 창업 가게 하나 정도는 뭐 조그만 가게는 기본적으로 빵 공장 차린다든가 카페를 창업한다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작죠. 조그만하게. 그래서 실제로 장사를 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막 크게 이런 기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제자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만들면서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창업을 이어가는 걸 원해 선교사님들이 장사가 돈만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너무 좋겠다. 특히 젊은이들이 와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 필요하고 또 뭐 직업적으로 교사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언제든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사 이건 6개월짜리 1년짜리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영어 만약 테스트 뭐 이런 거 자격증이 있으면 제발 와서 영어 교사 좀 해달라. 이게 어제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구입니다. 요청이에요. 지금 뭐 기독교 학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차대는 우리 선교사 운영의 학교고 벌써 몇 개가 되고 여기서 교사 자격증이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한국 선교사 신분 이름으로 교사 가르치는 과목을 정해서 가르치는 특히 영어 교사가 가장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불어권 아프리카 영어 배우는 걸 풍이 막 나이 불어나는 불어권 나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에서 한국말 배우는 건 아직까지. 네, 아직은 그렇죠. 한국말 배워서 언제 쓰냐면 한국에 오려면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한국말 배우는 분위기는 한국에 유학 오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어가 권력 언어죠. 상금만 따면 여기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뭐 난리 났습니다. 너무 공부하고. 또 우리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선교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프랑스의 대학마다 한국어 강좌가 있거든요. 한국어가 지금 세계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그냥 한국어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북아프리카 특히 한류 열풍 이상이 북아프리카에 불고 아이제, 모로코, 티니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생들이 저 지나가다 뭐 3년 전이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여고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얘네들이 뭐야 도대체? 그 BTS 나는 모르는데 BTS가 뭐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춤 다 추어서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 노래 가사 다 그런 그 정도로 지금 발달돼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한국 교사 사회적 따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사회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불어권 쪽은 그냥 가서 살아주면 그게 일이에요. 사실은 아시아 쪽은 모르고 아시아 쪽은 지금 뭐 너무 선교사들이 사회 그러는데 가서 살아주기만 해도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서
따지는 게 없어요. 뭐 입고 온다 가서 온다면 무조건 오케이. 그 대신 본인이 그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 그 땅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죠. 우리가 물론 그 땅에 살러 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너무 줄이려고 하고 그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거야 뭐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만 있으면 이 북은 아프리카 쪽도 북아프리카, 그래서 우리 선교가 지금 카바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금 카바가 있고요, 서부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아프리카까지요. 프랑스도 사실 불어만 본인이 정말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불어권에 프랑스가 승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뱀이 지금 우리 선교에서 6월달에 내년에 또 있습니다. 모집이 있으시게 되면 요 교회 광고 좀 해주세요. 저도 6월에 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고 뭐 경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딱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 합수 한 주간이고요. 비용은 비행기 값은 본인이 되는 거고 그 내는 비용은 얼마 안 차요. 뭐 20만 원, 지난번에 15만 원, 해비는 그랬고요. 그냥 거의 무료로 했고 숙박비도 해당 안 되는 가격을 받았고요. 우리 성교에서 다 후원받아서 했고요.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 강사 중에 모로코 선교사님 와서 많이 가르치는데 한번 옵션으로 모로코 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옵션으로 일주일 더 이렇게 연장해서 할 사람들은 추가로 옵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마치고 바로 끝나 토요일 날 모로코로 움직이는. 모로코 가서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모로코를 돌아보고, 왜냐면 진짜 벤트를 지원해야 될 게 많아야 될 것입니다. 이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 이게 비행기 값이에요. 사실은.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프랑스 여행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들. 공부 끝나고 나서요. 7월 첫 주에 다음 내년은 거예요. 7월 첫 주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선교가 지금 뱅선교사들이 한 7유닛, 지금 벌써 8유닛. 근데 전통적인 선교사들과 뱅선교사는 좀 달라요. 결이. 장돌뱅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는 그 자체가 선교로 믿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달라서 좀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선교 스펙트럼이 다르긴 하지만 뭐 지금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정말 사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타고났다 내가 세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도전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하는 일이 다 연장인 거죠. 그래서 음식점 하면서 가게 차려보시고 여기서 제가 6개월 동안 알바도 해보고 경험해봐야지 탐험가에서 하는 것이지. 그 1호 선교사들 한류식당, 한국식당 차려서 대박난 그 선교사님은 이미 자기가 요리사였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가서 하는데 그냥 한류의 힘을 입어서 그냥 장사를 해요. 근데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이게 멋있는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직원이 7명, 1호점에 와서 7명, 아마 2호점에도 몇 명 또 뽑았을 거예요. 그들을 뽑는 이런 방법이나 함께하는 방법이 참 어떤 믿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자기들 민족, 자기 사람들,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즉 거기서 얘네들이 굉장한 어떤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막 팬이 돼, 팬이. 그러다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꾸 이제 시간 끌면 안 되고 이제 마무리를 다른 분들 하면 좀 이야기를. 네. 네, 그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시간인데 한번 우리 신앙교회가 이 차드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요. 이것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성은 크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섬길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당연분도 너무 이미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성김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응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차들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에서 또 이제 2차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영적 필요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미션을 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1차 다녀온 뒤로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우리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2차 단기팀을 통해서 또 그 땅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계속 신학교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